사람은 누구나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기본적인 호흡을 한다. 그런데 호흡을 하는 중에 공기에 섞여 있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병이 생길 수도 있다. 콧물 재채기, 코막힘, 가려움증 이 네 가지 증상을 특징으로 하고 특정 항원에 대해서 체내에서 면역 글로빈 E를 형성해서 발생하게 되는 비점막의 염증성 만성 질환입니다. 환절기에 더욱 심해진다는 알레르기 비염. 식욕부진이나 두통 등의 동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알레르기 비염은 10명 중 한두 명이 겪는 흔한 질병으로 특히 어린 나이에 더 많이 나타나는데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어 더 위험하다고.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키고 집중력 저하와 숙면에 방해가 되는 건 물론 얼굴 모양이 변할 수도 있는 알레르기 비염. 이제 빠르게 진단하고 치료하자. 오늘 TV주치에서는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답답한 코가 고비인 알레르기 비염, 숨쉬기도 힘들고 늘 신경이 쓰이고 코가 말썽이라서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알레르기 비염을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제가 환절기나 이렇게 봄철만 되면은요, 기침을 하고 재채기를 하고 또 이제 코가 자주 막히고 그냥 평소에 이렇게 참고 지내다가 최근 들어서 좀 증상이 심해지는 것 같아서 한번 진료를 받기 위해서 한번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이 환자분처럼 대부분의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은 빨리 치료를 하지 않고 참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직까지 비염은 치료 못하는 질환이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이죠. 이 환자의 코 안에 내시경 소견을 보면 전형적인 알레르기성 비점막 소견을 보이며 또한 비중격 망곡증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비중격 망곡증을 동반한 경우에 코막힘이 특히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엔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약물 치료와 함께 비중격 망곡증에 대한 비중격 교정술을 같이 시행함으로써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환자의 병력을 들은 후에 다양한 검사를 하는데요. 먼저 코 속을 확인하는 내시경 검사입니다. X선 촬영을 해서 코 안쪽이 휜 비중격 망곡증이나 축농증이 있는지 부비동 안쪽이 혼탁하지 않은지를 확인합니다. 또 환자의 혈액을 채취하고 분석해서 보다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다음은 피부 반응 검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진단 말고도 다양하게 이용되는데요. 기관지 천식이나 두드러기 등의 원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환자의 등이나 팔의 전박부에 특정 항원을 떨어뜨린 다음에 얇은 바늘로 표층을 들어서 항원이 스며들게 한 후에 어떤 항원이 환자의 몸에 반응을 일으키는지 정상 대조군과 반응을 비교해서 본인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특정 항원을 찾아내는 가장 정확한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음향비강 통기도 검사 모습인데요. 반사된 음파를 분석해서 코 속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수술실로 찾아가 봤는데요. 어떤 수술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성적으로 콧물, 코막힘, 재채기 호소하는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이 있는 환자분인데 비중격 망곡증이라고 코 안에 비중격이 휜 증상도 있어서 비중격 망곡증에 대한 비중격 교정술과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고주파 수술 같이 시행하는 환자입니다. 한 여성분이 진료를 받고 있네요. 알레르기 비염은 남녀노소를 불문 아주 흔하고 골치 아픈 병인데요. 하지만 분명한 건 불치병이 아니란 겁니다. 이 환자분은 알레르기 비염의 분류에 따르면 중증도 중증, 지속적인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치료로서 1차 선택 치료제는 비강 내 분무하는 스프레이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 치료를 시도할 수 있고요. 이렇게 약물 치료로 수개월 내에 호전되지 않을 때는 수술적 치료나 환자의 처한 상황이나 상태에 따라서 면역 치료 등 다양한 치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이 의심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을 찾는 것이 최선이겠죠? 알레르기 비염은 일단 발병이 되면 20% 정도는 사춘기나 성인 시기에 자연적으로 증상 소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80% 정도는 증상이 평생 지속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증상은 아니지만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또한 부비동염이나 중이염, 축농증, 또 만성 코막힘으로 인해서 수면 장애나 학령기 아동의 경우 집중력 저하로 인해서 학습 저하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예방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